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일이님께서 그 옛날 아픈 기억을 좀 공개를 해주셨어요. 84년생이신데 IMF 때 중학생이셨대요. 근데 그때 아파트에 경매 딱지가 붙었다고요. 아이고 참. 근데 그런 고통 받으셨던 분들이 많죠. 저는 그 시기를 그래도 참 잘 넘어왔는데요. 그때 참 고통 받으셨던 분들, 지금도 이 IMF가 트라우마로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걱정을 하시고 또 제일 먼저 반응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강재윤님께서 제가 그동안 의심했던 게 사실 나중에 다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하시네요. 자, 나티님께서 슈퍼챗 띄워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아마 우리 민주시민들의 공통된 걱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헌법재판관들, 이 와중에 이 양반들은 과연 괜찮을까요? 헌법재판관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아왔던 모습들 보면 막 그래도 괜찮은 분들 같았어요. 그죠? 나쁜 짓 할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헛소리 할 사람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하도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이 사람들 괜찮을까?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설치고 있는 극우 세력들, 자,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헌법재판관들은 과연 괜찮을까?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는 언제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시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선고는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식적이고 법리적인 예측을 보면 8대 0이 맞아요. 다른 결론이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 내일 정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내일은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내일 선고가 난다면 오늘쯤 통지가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13일이나 14일이 가장 유력합니다.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2주 안에 결론이 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2주를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2주를 많이 넘기긴 어려워요.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시간을 오래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결심을 한 이후에 평일을 거치는 시간이 가장 오래 끌고 있다. 역대 가장 오래 끌고 있다는 점에서 다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걱정은 좀 되긴 해요. 더 늦어지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문제는 늦어진 시간이 또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4월 15일이 넘어가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요.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관은 6명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선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기간을 끌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미리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근데 헌법재판관들이라면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못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꼼수를 쓴다면 글쎄요. 그게 영원히 비밀로 남지는 못할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 언론에서 이상한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연합뉴스TV 보도인데요. 오늘도 평일을 계속하고 있다. 평결은 시작도 못해. 평결은 시작도 못해.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황당한 보도예요.
평결이 뭐예요? 끝낸다는 거예요. 끝낸다는 거. 평결은 마지막 단계예요. 평결하면 바로 선고예요. 평의를 계속 하다가 맨 마지막 단계에서 평결하는 겁니다. 평이 계속 되면은, 그러니까 평결을 원래 맨 마지막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논의를 충분히 했다 싶으면 그걸로 평의를 마무리 짓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결론 내립시다 라고 하면서 그 선고 날짜를 정해요. 그리고 그 선고 날 아침에 평결을 합니다. 대부분 평결은 선고 날 아침에 하거나 하루 전날 하거나, 대부분의 다른 사안 같은 경우는 전날 하고요. 이번처럼 중요한 사건은 평결을 바로 당일날 아침에 합니다. 10시에 선고다? 그러면 9시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평결을 해요.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뭐 합니까? 이 결정문을 2가지 종류로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의견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그 버전을 정리해서 딱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결은 시작도 못해. 아니, 평결을 무슨 시작을 해? 지금 그런 게 어딨어? 평결을 한꺼번에 다 끝내버려요. 예? 그거 끝난단 말이야. 그런데 평결은 시작도 못해. 당연히 시작도 못했지. 시작을 했으면 바로 내일 선고된다는 거야. 그런데 봐 뭐예요? 평결은 시작도 못해. 이 말이 뭐냐? 엄청 길어질 것 같아. 엄청 자기들 안에서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불안감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 약간 무식에 가까운 보도인데, 이런 무식에 가까운, 때로는 의도적인 이런 왜곡을 통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반면에 극우 세력들의 준동을 부추기는 겁니다. 극우 세력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야! 우리가 어거지 쓰고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먹혔다! 라고 할 거 아니야.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먹혔다!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이미 끝났어. 어디를 보든 간에 윤석열이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은 없습니다. 얘네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으로 밀어붙여서 윽박지르는 거야. 탄핵하지 마! 탄핵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보도, 이런 무식한 보도를 통해서 그들의 윽박지름, 그런 폐악질을 부추기고 있는 거야. 폭동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언론이 이래서 되겠어? 이거는 지들은 뭐라고 변명할지는 모르겠으나 내란 선동이에요. 혼란을 부추기는 아주 저질적인 행동이지. 연합뉴스 이거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국가기관통신사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어. 국가기관통신사가 왜 필요한데? 응? 사실 별 의미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기관통신사면은 적어도 이런 무식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무식한 짓을 하고 있어요. 아유, 참 제가 이 언론을 보면서 이들이 적폐구나. 무식한 것들이 용감해가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악행입니다. 이건. 자, 연합뉴스뿐만 아니죠. 뭐 여기 보면은 이상한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옵니다. 특히 머니투데이 이 태도를 보면은 야, 이 새끼들 진짜 미쳤구나 싶어. 선고 미뤄질 가능성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선고를 미루는 게 가장 유리해. 그래서 4월 15일만 넘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 3월 11일이니까 한 달이네. 한 달만 미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고 미루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고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희망사항을 사실인 양 허위로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석방되는 거하고 탄핵 심판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윤석열이 구속되는 것도요, 사실은 탄핵 심판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었어요. 오히려 윤석열이는 구속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나타났죠. 그 이전에는 헌법재판소 나오려고도 안 했어.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보내는 문서도 안 받았지.
근데 구속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헌법재판소 나오기 시작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윤석열의 신병 문제하고는 헌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 법조계 내부에서도 그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일보에서도 똑같은 보도를 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윤석열 측에서는 이걸 영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야, 구속에 취소가 됐으니까 논의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딴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근데 이거를 뉴스원이나 조선일보나 또는 머니투데이 이런 데서 부추기고 있죠. 연기해야 된다, 심리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개 같은 어거지를 마치 사실이냐 부추기고 있어. MBN도 그러고 있대. 이거는 뭐냐? 윤석열이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란 세력을 살려주려는 겁니다. 겉으로는 뭐 헌법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되고 이런 뭐 그럴싸한 거짓말들을 떠버리지만 사실은 지연시켜서 결국에 윤석열을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한 달만 미루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윤석열 측에서는 사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법리적으로는 이미 윤석열 끝났어. 법리적으로 이미 게임 끝났어. 탄핵 법적으로는 이미 끝났어. 윤석열은 다 걸려. 탄핵 인용 당연히 되는 겁니다. 법리적으로는 게임 셋. 다만 법리가 아닌 다른 정치적인 또는 여론적인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윤석열을 어떻게든 간에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법리로는 이미 윤석열이 살아날 방도는 없다고요. 예, 그건 뭐 사실 아주 명백합니다. 더 따질 것도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법리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생겼느냐. 자, 탄핵 심판에서는 중요한 것이 윤석열이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헌법에 정해져 있는 계엄의 그 요건,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느냐. 실체적 요건이고 절차적 요건이고 충족 안 했다는 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다 봤잖아. 또 국회에 군인들이 쳐들어오죠. 그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쌩 난리를 안 칩니까?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선관위에 군인들이 쳐들어가죠.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랬어요. 국회뿐만 아니라 선관위 무력화도 이거는 당연히 헌법 위반입니다. 이건 내란이 맞아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가 경고성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개지랄 하지 말라 그래. 전 세계에 누가 경고하려고 계엄하는 놈이 어딨다 대? 역사상 그런 계엄령은 없었어요. 무슨 택도 아닌 소리야.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랍니까? 궤변이라 그러죠. 궤변. 어거지를 쓴다 그래요. 참 배울 만큼 배운 놈들이 어쩌면 이런 개소리를 진짜. 마치 그거 같아요. 화살을 탁 쏩니다. 화살이 쭉 날아가요. 근데 시간이 느려지면 화살에 날아가는 속도도 점점 줄겠네? 속도도 점점 줄죠. 느려지죠. 그러다가 만약에 시간이 멈춘다면 어떻게 돼? 화살도 멈추겠네? 그러면 저 화살은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본질은 안 움직이는 거네. 이런 주장을 하죠. 이게 뭡니까? 이른바 제논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예, 어거지. 이 말이 제논의 역설이지 개소리잖아. 이 개소리, 이런 개소리가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 뭐 계엄령이 뭐 계몽령이니 경고성 계엄이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거랑 같은 종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을 가치도 없다라는 거지.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떠버렸다? 나 탄핵해 주시오 얘기가 똑같아요. 이런 윤석열이가 이제 와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가지고 상황을 좀 뒤집기도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끌자는 거야.
4월 15일만 넘기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저 권성동이고 너 막 이상한 개소리 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의 속셈이 그렇게 뻔한 겁니다. 이 더러운 새끼들이에요. 지금 뭐 헌법재판소 뭐 심리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끼들 다 내란 공범이에요, 이거. 내란 공범들이에요. 다 단죄해서 이거 광화문 광장에서 목 매달아야 될 놈들이야. 4월 15일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거든. 지금 분위기 어느 정도냐? 헌법재판소 안에서 소수 의견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소수 의견 나오기 어렵대. 왜? 소수 의견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뭐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수는 탄핵이야. 소수가 탄핵 안 된다고 말할 놈이 있을 것 같기도 해. 뭐 1명, 2명 이런 얘기가 나오죠. 6대2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2 나올 것 같아? 안 나와요. 왜? 내란이거든 이거는. 그럼 2는 뭐야? 지들도 내란 공범이 된다는 얘기야. 역사책에 그 사람 이름이 박제가 된다고. 역사책만, 우리나라 역사책만 박제되나? 전 세계에 박제가 될 거야. 하겠어?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소수는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시간 끄는 거지. 그거 이제 지금 윤석열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작전이 그거야. 지금 소수 의견,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법리적으로는 게임 끝났다. 다만 윤석열이나 저 내란 세력들이 무슨 난동을 부릴지 모르고 저들이 자꾸 힘을 과시하니까 그 힘자랑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힘은 우리 시민들, 민주 시민들이 더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럴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럴 때 정말 돌멩이라도 하나 들고 아니면 응원봉이라도 하나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저 이찍들의 무지막지한 이런 힘자랑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민주시민들이 힘을 숨기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다. 힘순찐이라 그러죠. 우리가 힘순찐이다라는 걸 보여줄 때가 온 거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몇백 년을 좌우할 것이고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것이냐, 다시 남미와 같은 후진국으로 추락할 것이냐. 예. 정해져 이제 우리 힘에,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걱정하지 맙시다. 나가야 돼요. 그죠? 장용진 TV 지금 3주째 계속 쉬지 않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뭐 다른 거 힘 보탤 건 없고 이거라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마음에 불을 당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힘을 내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집중을 하십시다. 지금이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저 무지막지한 폭도들, 극우 폭도들이 헌법재판소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가 힘이 세지만 지금까지 참고 있었다라는 거, 힘을 숨긴 진짜들이라는 거 이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힘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